안녕하세요. 공정쌤입니다. 제32회 시험 대비 첫 영상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법령으로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법령으로만 공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찾는 방법입니다. 법령은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입니다. 상단 바에서는 이런 법령을 비롯하여 지자체 조례, 그리고 판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법령을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서 찾고자 하는 법령의 명칭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법령명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입력을 해도 검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공법의 기본이 되고 가장 비중이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자, 검색 화면인데요. 이 좌측을 보시면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률을 보면은 이렇게 앞에 예자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자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예자의 표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예정인 것들이고, 이 붙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보면 이 법령에 명칭이 있고, 그리고 이 명칭이 긴 경우에는 약칭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 시행일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30일자로 시행 중인 국토계획법이 나와 있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이 저장과 인쇄 버튼이 있는데요. 필요한 조항만 선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에는 한글이나 PDF 등 원하는 방식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법령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법령을 다운받아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령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법령 공부의 기본은 키워드 찾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법령을 방금처럼 직접 확인해 보시면 그 양이 상당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부담감이 먼저 밀려올 텐데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친절하게도 모든 법령의 키워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법률의 제2조 정의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국토계획법 제2조를 보겠습니다. 자, 제2조의 1호 광역도시계획이란 제2조 2호 도시군계획이랑 2호 생략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해당 법령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의 기본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법률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먼저 정의를 하고 있는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역도시계획에 있는 조항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자, 수립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일단 먼저 법률의 조항을 세세히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 제10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어떠한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먼저 10조 1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조 1항.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부터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목적이 나왔죠.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서 인접한 둘 이상의 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 자, 관할구역 당위에 따라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먼저 지정권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이고, 광역계획권은 맨 끝에 보시면 이 지정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임의 규정이라는 것과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조항이 되겠어요. 다시 설명하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다면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는 것은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필요한 경우라고 이 조항은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라고 하고 있고 제1호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이 이 구역이 이러한 둘 이상의 어떠한 구역에 걸쳐 있을 때 둘 이상의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각각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하고 있고요.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죠. 이 집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주세요.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관이 지정할 때는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면은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시 살펴볼게요. 살펴본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이하에 이 시도지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시도지사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다른 과목에서도 다른 법령에서도 계속 나오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 시도지사의 범위 자체가 법률마다 다릅니다. 법률마다 다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묶어서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시도지사지만 일반시장이 아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세 구의 시장과 도지사는 일반 도지사와 이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시도지사라고 칭하고 있고요. 일반 시장은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는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런 구역이 나눠져 있을 때 먼저 이 광역계획권 자체를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이 구역, 즉 둘 이상의 예를 들어서 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이렇게 서로 각각 행정구역이 다른 곳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로 조율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충청남도 안에 있는 여러 시군이 있잖아요.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한 도의 관할구에 속하 있는 경우에는 이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설정하는 범위를 한번 그림으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면 그 공간 안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역계획권은 장관 그리고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고 했고, 광역도시계획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러니까 장관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자, 이 수립을 할 때에는 자, 이렇게 공동해서 수립하는 경우와 이렇게 단독해서 수립하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나눠져 있고, 자, 1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 같은 도, 방금 설명했었던, 충청남도의 어떠한 시군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이 된다 하면 그 해당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한다. 2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3호. 만약에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동안, 자, 우리 1, 2호에 따라서 해당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또는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합니다. 즉, 자, 1호와 2호에 따라서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날 동안 하지 않으면 도지사나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관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는데요.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관은 이렇게 1항 4호에 따라서 단독으로도 수립을 할 수 있고, 제11조 2항에 따라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자,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자, 이 경우와 이 제11조 3항 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다음은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자, 법 제14조 먼저 공청회를 하라고 돼 있네요. 자, 1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즉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죠.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해당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자, 미리 관계 시도시 또는 군의 의회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을 송부해서 그 해당 시도의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이 되겠습니다. 공청회의 경우는 날짜가 범위가 없습니다. 30일이라는 의견 청취 기간이 따로 없고, 왜냐하면 공청회는 하루에 열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의견을 듣는 절차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열었고 의회와 해당 지자체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까지 끝났을 때 어떻게 그 계획이 승인이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자, 시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 다만 이렇게 해당 법률에서 이 다만이라는 이 조항이 나오면, 단서 조항이 나오면 이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이 되고 또 예외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우리 11조 3항 앞에서 지나갔는데 기억나시나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조 3항이 어떤 것이었죠? 좀 내용을 지울게요. 자, 11조 3항.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인데요. 자, 구분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제11조 1항의 3호 같은 경우는 이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날 동안 신청하지 않아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이고, 방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죠? 바로 이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예요. 요청해서 도지사님, 우리 같이 한번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보죠. 아니면 이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서 도지사님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한 경우에는 굳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장관이 이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자, 이거 수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보완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그렇다면 장관이 승인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국토교통부가 아닌 다른 중앙부처들이 있잖아요. 중앙부처들과 협의한 후에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30일 의견 청취가 있네요. 그리고 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자, 그러면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나눠져 있고, 자, 시도지사는 장관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에는 장관이 승인을 할 때처럼 바로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6항을 내용에 보면은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 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똑같은 말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자, 이 2항과 4항의 내용을 그대로 도지사의 경우에 적용시켜서 이 장관이라는 말을 도지사로 바꾸면 되고, 중앙행정기관을 일반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바꿔서 똑같이 절차는 똑같다는 내용을 6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승인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승인된 내용, 이렇게 수립하는 내용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항 광역도시계획을 자,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예요.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자,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장관에게. 그리고 이렇게 1항에 따라서 장관이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먼저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 또는 군수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관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윗 단계인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여기도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당사자 간에 마찬가지로 협의를 권고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직접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용을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표 한 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체계도가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좀 보기 좋게 한 페이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먼저 광역계획권이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모든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절차상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에 열었도록 돼 있었고, 의회 의견 청취, 관계지자체 의견 청취가 있었고, 승인을 받을 때는 시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 그리고 장관이나 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앞에 법 조항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담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조정도 할 수 있다. 조정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가 조정을 요청을 하는데요.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때에는 먼저 장관이나 도지사는 협의를 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협의가 되지가 않으면 결국에 직접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역도시계획 거의 매해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30일에, 29회, 28회, 27회 나왔었고요. 30일에부터 30일에, 29회, 28회는 광역계획권이나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틀린 지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30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이 부분은 직접이 틀렸어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고 이 뒤에서 나오는 여러 계획들의 내용이 있는데, 장관이 일반적으로 직접 공고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장에게 열람하도록 시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직접이란 문구가 들어가서 틀린 거고요. 29회, 28회, 그리고 27회에서 이렇게 쭉 법령에 나오는 조항들을 보기에 출제를 하고 일부 문구들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법령을 가지고 적용해보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모든 기출문제를 보시면 요약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 법령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